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8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1.58명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명대로 1위는 이스라엘은 3명에 달합니다. 저출생 쇼크로 연일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는 크게 높습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습니다. 2015년 출생아 수 43만 8천 명에 비하면 8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총 인구가 1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직장 문화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자니 치솟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중에선 과감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유아를 책임집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1.5명에서 1.8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7년간 저출산 정책에 약 360조 원을 투입했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출산과 무관한 부처별 각종 사업이 저출산 정책으로 포장되고 정작 필요한 제도에는 찔끔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택 융자 등을 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관련 지출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GDP의 1.4%로 OECD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만 15세부터 64세 즉 생산 가능 인구는 10년 내 332만 명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은 세금 수입을 줄이고 노인복지, 의료비 등 지출은 급격히 늘려 재정 파탄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구 절벽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보여주기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솎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절박함 없이 신용만 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위기를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10년만 더 가면 국민 모두가 피부로 체감하며 놀랍고 절망적인 상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